역사와 가치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현재에 있어서는 다른 선택을 하면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후대에는 그것을 관점으로 얘기를 하고 다른 관점이라는 것은 평가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지향 가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좀 써야 될 것입니다. 남과 근현대사의 흐름과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모던이라는 단어는 중학교에 들어가면은 배우는 처음 입학하는 아주 쉬운 단어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대학원생들 박사과정한테 물어봐도 이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서로 막 달라요. 모던을 갖다가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근대라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현대라고 해도 어떤 사람은 근현대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모던이라는 것이 이 말을 이야기하는 뭐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한테는 뜻이 분명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국민국가가 형성됐느냐. 자본주의라는 것이 어떤 전인적인 어떤 생산체계로서 나머지들을 갖다가 끌어가는가. 세 번째는 개인이라는 것들을 갖다 얼마나 존중하는가라는 세 가지의 어떤 지표를 보고 근대의 어떤 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근대가 형성된 이후에 어느 시기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해갖고 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던이라고 하면은 영국 사람은 어느 시기부터 지금까지 가장 모던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던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던이었던 시대에 국민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일제히 식민지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본주의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식민지 반봉건 사회로서 수탈을 당하는 그런 경제 구조였죠. 개인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 사회에서는 상당히 좀 뒤로 밀리우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는 지금도 남이나 북이나 개인보다는 집체성을 강조합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를 갖다 우리도 얘기하고 그들도 어떤 개인보다는 집단에 대한 어떤 헌신을 갖다가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치에 있어서 아직도 근대라는 부분과 차이가 있고 이것이 과정이 돼서 우리는 모던을 갖다가 근대라고 하고 우리의 현재의 어떤 상황, 컨템퍼러리는 현대라고 구분을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영어 단어도 우리 방식으로 이해를 하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하나요? 이렇게 왜곡, 곡절,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걸 구별을 한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역사는 이 봉건사회가 해체될 시기에 외세의 침략을 함께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민족운동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위로부터는 계몽운동, 애국계몽운동, 또 이런 개화운동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밑으로부터는 농민동기나 의병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둘은 하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예컨대 그 당시에 황성신문을 보게 되면은 동학의 그 전쟁에 참여한 그 농민들을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동비라고 표현합니다. 동학을 빚는 도적놈들의 난이다. 그래서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교과서에서 동학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난리예요. 그러니까 농민들에 있어서의 부체제를 허물어뜨리기 위한 또 혁명적인 봉기 전쟁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이 볼 때. 반대로 그들에게 욕먹는 농민들이 볼 때는 저자들은 외세의 빌부터 받고 자기의 권세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다 라고 또 공격을 갖다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나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 불동의 결과 우리는 자주적 근대화에 실패했고 외세의 침탈을 받게 됐던 거죠. 그 뒤의 역사는 1945년 8월 해방은 됐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두 개로 분단이 돼서 두 개의 어떤 정권이 남북한에 수립되는 과정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게 되면은 그 한반도의 남쪽에서는 시민민주주의 혁명과 수출주도의 어떤 경제 성장이라는 것을 이뤄냅니다. 우리는 지금도 경험하지만 사실은 식민지 반식민지를 경험한 나라 치고 우리 대한민국처럼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뤄내는 나라는 사실상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지난 작년 12월부터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어느 데서 이런 발막한 힘, 대중들의 어떤 희생과 노력으로 우리 어떤 절차적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이런 나라들이 없어요. 주변 보시면요, 일본 아직도 왕제고 거기 북에 대해서 3대 세습이라고 욕할 만한 사정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정치나 재벌들을 갖다 보십시오. 3대 4대가 그대로 가요. 쭉 대만을 나라라고 볼 수 있는 태국, 왕제, 미얀마 다 쭉 보십시오. 저 중동까지 사실은 우리만큼의 어떤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들도 없습니다. 또 하나는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치고 그래도 양적인 어떤 그 성장이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한 10위 정도의 그런,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그 어려움들을 하여간 그 해결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민주라는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38선 휴전선 이북에 있어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혁명 전통과 민족문화유산을 강조하면서 그들은 주체를 세웠습니다. 도대체 북한처럼 작고 가난한 나라의 지도자가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 어이 싱가포르에서 볼까요? 하노이에서 만날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들은 미국에 대해서도 큰 소리를 빵빵 칩니다. 또 어떻든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서 자기들에 있어서의 어떤 그 자주적인 어떤 그런 그 성격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양보를 한 적이 그들은 없어요.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게 주체와 자주입니다. 추진의 결과 그들은 내부적으로 반제민족 자주화에 실현을 했고 또 한쪽에서 민주주의 경제 성장을 실현했습니다. 근데 그 각각이 서로가 가진 것을 결핍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족 자주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아직도 반식민지가 아니야 라는 자기 반성적인 그런 그 성찰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북에 있어서는 사회의 민주주의적인 어떤 그 성장, 발전이라는 것이 반제투쟁을 이유로 해서 억압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은 하나에만 성공을 했고 서로가 서로에 대한 것을 갖다 보충해주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즉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제반동과 민주주의 혁명의 과제였는데 이 부분이 어느 특정 측면에서는 실현이 됐고 다른 부분은 아직 더디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 있어서는 해결돼야 될 과제는 조선 후기 이후에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은 그런 상황에서 국민의 어떤 그 주권을 갖다가 쟁취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들에 대한 우리의 자기 반성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게 필요한 거고 북쪽에서는 사회 내부에 있어서의 어떤 민주주의적인 신장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로의 어떤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에 대해서 아는 것, 그걸 우리가 역사 인식이라고 얘기하고요. 역사를 현재의 문제를 역사 관점에서 주체적으로 판단해서 해결하려는 능력을 역사 의식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역사 의식이다. 그래서 그런 제대로 된 올바른 역사 의식을 가지고 남과 북을 갖다가 바라볼 때, 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실은 그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우리를 잘 보게 되면 우리 내부를 고민해 보면 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북과 우리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내부를 잘 고민을 해보면은 북이 더 잘 보이는 그런 것이 서로에게는 있습니다. 왜? 우리는 같은 민족이고 공통의 어떤 역사적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